강의 노트 페이지 104. 그 다음에 문제집이요. 문제집은 페이지요. 부합호나 가공하고 지금 유심을습도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218.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무주물이요. 우리 보통 무주물인데 그냥 이걸 선점이라고도 얘기해요. 선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이요. 유실물을 그냥 뭐란다? 그냥 습득이라고도 얘기해요. 습득. 그 다음에 여기 매장물이요. 매장물이요. 이것을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발견. 이렇게 발견. 자, 그럼 무주물은 뭐죠? 무주는요.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없죠. 여기는요. 유실물은요. 소유자가 있죠. 여러분 학원 오셔가지고 여러분요. 그 물건 같은 거, 우산 같은 거 놓고 가는 거 소유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비 오는 날 우산 가져왔다가 집에 갈 때 날씨가 맑아서 모르고 깜빡 잊고 집에 가죠. 가서 집에 가서 뭐를 하죠? 이러면 저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우산 좀 챙겨 놓으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유실물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매장물은요. 매장물은 포장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얼마 전에 러시아 뭐 보물선 문제가 됐어 안 됐어? 땅속에 보물선 뭐죠? 바닷물 속에 보물선 문제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이것은 이제 소유권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죠. 그 매장물이라는 것은 소유권 분쟁이 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보통은 있죠. 상수인 같은 건요. 소유자가 있다. 여기도요. 있다. 그럼 여기 봐봐요.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뭐를 해야 돼? 선점은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점유를 해야 돼. 점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혹시 여러분 혼합사실행이 뭐가 있어요? 사, 부, 선, 물 이렇게 선물, 선물, 선점, 점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사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주물은요. 뭐가 있다? 무주에 동산이 있고 무주에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가 돼. 언제나 국유, 언제나 국가 소유. 그리고 동산이죠. 동산은 원칙은요. 원칙은 선점이다. 여러분 선점이라고 하는 말은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원시 취득한다 말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산이요. 학술이나 기예나 고거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럼 뭐가 된다?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부동산 이렇게 됐죠? 여기 지금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있죠? 있으니까 여기는요. 소유의 의사가 필요해야 안 해요? 소유의 의사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습득이니까 뭐는 해야 돼? 점유. 그런데 점유는 뭐죠 우리가? 점유는 뭐냐면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점유 설정 의사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두 가지가 있죠. 점유는. 그래서 이것을 혼합이라고 그래요. 혼합. 그래서 그럼요 사부 선물 할 때 물 유실물 습득 혼합사실행이다 이 말이죠. 사부 선물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유실물은요 그걸 습득해 가지고 신고를 해. 그래서 6개월 이내에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돼. 6개월. 그런데 매장물은요 소유자가 있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 의사는 필요가 없죠. 여기 혹시 점유라는 말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뭐만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되죠. 발견.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순수사실행이다 이렇게 순수는 뭐죠? 매, 주, 가, 발명이죠. 매장물 매주가 발명할 때 매장물 발견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순수라고 그래. 한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됐나요 지금요? 나머지는 다 몇 가지씩이죠? 두 가지씩이죠. 그래서 혼합이라고 하고 됐죠? 근데 이 매장물은요 신고가 난다 몇 년이요? 1년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요 이 1년하고 6개월 가지고 시험에 잘 나와. 1년하고 6개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돼요? 유실물을 어떻게 본다? 유실물이다 6 알겠죠? 같이. 왜냐하면 전면 둘 다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6개월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라든가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요 어떻게 한다? 발견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뭘한다? 절반한다. 절반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무주물 선점, 요시물 습득, 매작물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104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요. 자, 이건 다 원시 취득이라고 나와 있죠. 동산 원칙은 선점인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럼 이것은 국유가 된다. 그럼 밑에가 중요해.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다. 그러면 안 돼. 동산은 언제나 선점 그러면 안 돼. 예외적으로요, 국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가 돼. 그래서 이렇게 무주물 선점은 소유자가 없죠.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혼합 사실행이다. 사부 선물. 알겠죠? 요실물은요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렇게 혼합 사실행이고요. 매장물은요 몇 년이다? 1년. 타인의 물건이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요 발견자와 소유자가 뭐란다? 절반. 그것을 공유라고 얘기해. 여기서요 소유의 의사도 필요 없고 점유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 발견만 있으면 발견. 그것을 순수 사실행위 매주가 발명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간단하죠 이것은요. 자, 그럼 봐. 첨부요. 첨부도요 원시 취득이에요. 이것도 원시 취득. 그런데 이 첨부는 뭐라고 표현하냐? 첨부는요 여기요 부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혼화가 있고, 혼화.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가공이 뭐예요? 가공은 뭐예요? 가공. 이런 것들 다 가공 아니에요? 건물이라든가 책상, TV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공을 한다. 매주가 발명이죠. 매주가.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공은 순수 사실행이다. 매주가 발명할 때, 매주가 할 때 가공이란 말이죠. 가공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타인이에요. 동산에 여기 노력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물건. 이것을 우리 뭐다?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의 동산이죠. 이 동산을 뭐란다? 이것을 재료라고 하죠. 재료주의다. 이렇게요. 이런 뭐가 있죠? 여기요. 여기 보면 밀가루가 있죠. 밀가루. 그러면 이거 뭐가 있다? 목재. 노력은 뭐죠? 제빵을 했다 이 말이죠. 밀가루로. 여기는요 목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요 케이크를 만들었다. 여기는요 목재에서 목공을 했죠. 여기는 목재 목공이죠. 여기서 의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누가 소유자가 되냐? 누가? 의자 같은 건 누가 소유자냐? 원칙적으로 재료주의죠.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재료보다 가공한 것이 훨씬 더 비싸. 밀가루는 1,000원인데 케이크는 2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그냥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해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가공주의다 이런 말이죠. 자, 봤더니요 여러분요 다 맞은 사람은 한 3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은 다 대부분요 다 잘 보신 것 같아요. 정답이 제일 떨어진 게요 3번이 가장 많이 틀렸네요. 3번이 좀 틀리고요 2번하고 10번이 더 틀렸네요. 2번하고 10번이요. 그래서 3번하고 2번하고 10번이요 좀 그렇게요. 시험이 좀 여기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예, 아니요 10번이요 끝번이 아니고 9번이죠. 거기서 나오면 9번 거기서 보면 9번이 좀 사람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 보면 1번하고 맨 마지막 번호 11번이 좀 많이 맞았죠. 보이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2번 3번 좀 뭐죠? 그 다음 맨 끝에 10번이면 여기 뭐죠? 9번을 얘기하죠. 여기서 여름을 봤을 때 9번 2번 3번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맨 끝에 9번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이따 여러분요 쉬는 시간에 이거요 갖다 뭐죠 아마 붙여져 있을 거니까요 그래프 한번 보시고. 아니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왜 이거 틀렸고 다른 사람 왜 다 맞았는데 보면요 1번하고 11번 같은 건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이걸 왜 틀렸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 아까 어떤 분 질문했는데 3번도 0.47이니까 반 이상이 틀렸다 이 말이죠. 3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마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요 조금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봤죠?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요. 그다음에 혼화가 뭐냐? 혼화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혼화는 섞이는 거죠. 이러면 참기름 한 병하고 들기름 한 병이 섞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참기름과 들기름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혼화라고 그래요. 중국산 참깨 한 대하고요, 오늘 국산 참깨 한 대가 섞였어.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합을 봐봐요. 부합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요, 동산간의 부합이 있고요. 동산간. 하나는요, 부동산애. 부동산애의 부합이죠. 부합. 이렇게. 이걸 부동산에다가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이 부합이 된 것을 뭐란다? 이것을 부합물이고요. 이것이 여기 달라붙죠. 부동산에.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피부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합물, 이건 부합물. 이렇게. 자, 동산이죠. 동산간은요, 주종을 고별할 수 있느냐, 주종을 고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이런 봐. 18K 링 있죠. 링. 금반지요. 거기다가요, 다이아몬드요 1캐럿짜리가 거기가 합성물이라고 그래. 금반지하고 금하고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금반지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러죠? 그건 주종이 구별이 되니까. 이해됐죠? 그럼 주종이 구별이 되면 누가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된 동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종된 동산의 소유자한테 돈을 주면 되죠. 근데 주종이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를 해. 공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합 당시란 말이 중요하다. 알겠죠?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 이제 현재 가격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부동산 애의부합이죠. 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는 부합물은요, 동산도 될 수도 있고 부동산도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지금 1층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죠. 1층이요. 부동산 이렇게. 건물이죠. 건물. 여기 2층을 이게 갑인데요. 여기 을이요. 중축을 했어요. 중축. 그럼 이 중축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요.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그럼 이것을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1층은 누구 거다? 1층은 누구요? 갑. 부동산 소유자죠. 여기도요,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건 갑이죠. 그런데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2층은 누구 것이다? 을 것이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누구 것이다? 여전히 갑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을이 중축했는데 갑에게 되죠. 알겠죠?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은. 그러면요, 을은요, 갑한테 뭐를 달라게 해야 돼요? 비용을 달라게 해야죠. 비용을. 내가 했는데 왜 너 거야 돼?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요, 자기가 그냥 자기게 되죠. 비용을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비용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2층은 1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2층은 1층의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거래의 객체. 거래 객체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비용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본다? 여기 봐. 여기 건물벽이죠. 건물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벽지는요, 건물벽의 구성부분이죠. 벽지는요, 때릴 수는 있지만 때면은 벽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부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그냥 벽에 붙어있는 벽지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러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자, 그럼 봐봐요. 2층 봐봐요. 1층은 갑이 거고 2층은 을의 거죠. 그럼 이것은 뭐란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건 뭐요? 이건 건물벽이죠. 건물벽. 이건 뭐죠? 벽시계다 이 말이죠. 그럼 뒤에 벽시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저 벽시계요? 벽시계는 벽의 구성 부분이다. OX. X죠. 벽시계 없으면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얘기하죠. 이것은요, 벽시계는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뭐란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해요. 부속물 말이 다르죠. 그럼 이런요, 부합이라는 건 뭐죠? 부합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거나, 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다,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더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부합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봐봐. 내 팔 봐봐. 팔이 지금 있죠? 팔은요, 신체를 이루고 있는 뭐다? 구성 부분이죠. 구성 부분.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팔은요, 내 신체하고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죠.
팔이 독립성이 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리객체. 팔만 뚝 떼가지고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이런 봐봐요. 여자분들 머리카락이야, 머리. 지금 머리가 다 길죠? 그런데 그 머리가 긴 것은요, 지금 뽑기 전에는 어디에 붙어 있어, 지금? 몸에 붙어 있죠? 머리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요, 머리의 구성부위죠. 몸의 구성부위죠. 그것은 뭐다? 부합이다, 아니다? 지금은 뭐죠? 아니, 여기 구성부위죠? 지금 부합이죠, 지금은. 그런데요, 어떻게 한다? 커트. 머리를 잘랐어. 머리카락을. 미용실에 잘랐어. 자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 구성부위다, 아니다? 더 이상? 아니죠.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죠. 그러면 그 머리카락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뭐라? 가발하죠. 가발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팔 수 있죠. 거래객체.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팔은 구성부위다. 여자분들 머리를 컷하면 뭐가 된다? 독립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한 세트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비용은 그래가지고 구성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됐죠, 지금 내 말? 부합은 구성 부분으로서, 부합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래야지. 부합은 구성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말장난이라니까요. 알겠죠? 이걸 잘 알고. 그 다음에 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농작물하고 나무하고 봐. 나무. 갑하고요. 여기요. 갑에 터지죠. 무단으로 경작을, 무단으로 경작을 해. 누가요? 을이요. 여러분, 무단으로 식목을 해. 나무를 심었어. 누가요? 병이요. 누구 것인가 이 말이죠. 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농작물은 누구 거냐? 을 소유다 말이야. 을 소유. 봐봐. 여기는 갑인데 여기는 을 소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임목, 명목목, 농작물. 그러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여기는요, 나무는요, 무단으로 심었잖아요. 무단으로. 허락받고 심으면 병일 거예요. 무단으로 심죠. 무단으로 심으면 이것은 누구가 되냐? 갑의 것이 돼. 갑소유가 돼. 병이 심었는데 갑 거예요. 병이 심었는데 갑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중축이 이렇게 이게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부합이란 말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이렇게 없는 것들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다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동산의 가격이 1억이고요. 부합이 됐는데 부동산의 가격이요. 여기가 이게 지금 동산이라고 해봐. 벽지가. 동산의 가격이 벽지가요. 금태를 둘러가지고 1억짜리예요. 여기다 바르면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은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다, 을이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왜? 독립성이 있냐 없냐는 가격이 싸냐 비싸냐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구조적으로 부합이냐 아니냐,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로 따지지 가격이 싸냐 비싸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산의 가격이 아무리 다액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취득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걸 얘기하고, 이것은 여러분요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온다? 자, 지금부터 볼까요? 가공에서는 뭐다? 어디서 봤죠? 수고빈이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런 말 나오죠? 비용, 자기가 재료를 댔잖아요. 건물은 뭐예요? 건축은 가공이죠. 건축은 가공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재료주의. 원칙적으로 재료주의, 예외적으로 가공주의잖아요. 원칙으로 재료주니까 비용을 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고빈이 소유권을 취득해.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해서 채무자가 그런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채권자. 그래도 여전히 누구의 소유이다? 채무자. 왜? 채무자가 뭐를 댔어? 비용. 그걸 뭐라고 한다? 가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가공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재료를 누가 댔느냐? 비용을 누가 댔느냐? 그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부합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에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부합물에 미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104페이지 한번 볼까요? 104페이지요. 첨부라고 되어 있죠? 첨부는 2개는 임의규정이고 2개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규정이 뭐냐? 소유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손실보상이 뭐죠? 돈이죠? 써봐. 옆에다 이퀄 채권 이렇게 해봐.
채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뭐죠? 제3자 보호, 그 다음에 분리복구. 아까 말했죠? 이러면 한 번 부합이 되면은 분리복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요. 부합은 부동산의 부합이 있고 동산 간의 부합이 있죠. 동산 간은 주종을 고별하면 주된 동산이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주종을 고별할 수 없을 때 언제다? 부합 당시지. 현재 가에 그러면 큰일 나. 현재가 아니고 부합 당시. 부합. 자, 그래서 오른쪽 봐봐요. 피부합물이죠. 부동산이요. 갑 거기다가 부동산이라고 써. 부동산. 증축이요. 부합되는 부합물이죠. 독립성이 있다. 그럼 부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구성법이 아니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부속물이라고 하고.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물권의 객체가 안 된다. 비용의 문제이다. 1번 임차인이 증축을 했죠. 증축했다. 증축했는데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증축해놓고 임대인 너 가져 이 말이죠. 그 말은 임대인 너 가져 그랬으니까 자기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않겠다. 비용 포기다. 2번요. 임대차 종료.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책이라면 너가 무슨 시설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중에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다. 원상복구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시설한 거 다 떼가겠다 이 말이죠. 그럼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비용 포기 이 말이고요. 3번은요. 부합물의 가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만다 초과하죠. 즉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자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사를 짓다. 농사 그럼 누가? 경작자. 나무를 심었다. 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부합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맨 밑에 가공 봐봐요. 수고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죠. 그럼 누구 것이다? 수고빈이 원시취득. 채무자의 재료와 노력으로 했죠. 그럼 누구 것이다? 채무자 소유가 된다. 이것을 뭐란다? 가공이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를요 페이지요 페이지 219페이지 219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219 286번 219페이지 286번 소유권 취득 1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여기까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여기까지. 이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맞죠? 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줄거봐. 거기다 써 주종 구별 가능. 주종의 구별이 가능할 때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요.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아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누가 소유자다? 누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이죠. 줄거요. 부합 당시.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현재 가격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매장물은요. 법률 동그라미. 이 법률은 유실물법이에요. 매장물법이란 건 없어. 유실물법이에요. 매장물은 유실물법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래서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하는 몇 년이 경과? 1년. 알겠죠? 바로 밑에요.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이죠. 타인의 토지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동그라미 절반 동그라미하고 써 거기다가 공유로 보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유실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실물 돼 있어? 그럼 유실물은 공고하고 몇 개월? 6개월 줄 것이고 1년 X. 1년 그러면 큰일 나. 자, 4번 무주의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로 한다. OX. 어디가 틀렸어? 동산이 틀렸죠. 동산은 선점의 대상이야. 언제나 선점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선점이다. 알겠죠? 이런 봐봐. 이런요. 동산도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면 국가 소유가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신안 앞바다에 있는 고려청자 아니에요. 신안 앞바다에 고려청자 다 있다고 다 알려졌어 안 알려졌어? 알려졌죠. 왜요? 국물에 가끔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보물을요 거기를 수집하러 어느 누구도 간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왜요? 갔다가 잘못 올라오면요 죽는 거잖아요. 고물에 걸리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신안 앞바다에 있는 고려청자 있죠? 그 고려청자를 발견하면은
그것은 발견자가 소유자가 된다 해봐. 그러면요 난리가 나겠죠. 알겠죠? 거기요 온 깍두기들이 판칭간이에요. 이런 명랑해전 찍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탤런트들 데려다가요 그냥 거기다가요 뭐라고 하면 돼요? 이 신안바다에 있는 고려청자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자다. 그래서 1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 해봐. 온 동네 잠수부고 깍두기 다 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무슨 바다? 피바다 아니에요. 그걸 찍으면 리얼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아무도 안 가죠. 왜요? 그거 만약에 발견해서 오면 누구게 돼요? 그건 고거 중요한 자리죠. 누구게 돼? 국가 국유가 돼버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청자는 동산이죠. 동산인데 그것은 국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은요 타인의 동산 줄거 동산 가공하죠. 그 물건의 소유권은 줄거 원재료의 소유자 이퀄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가공을 인한 줄거 가액의 증가가 맨 끝에 현저히 다액이다. 그러니까 밀가루는 1,000원인데 케이크를 만들어놨더니 2만 원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다? 가공자 소유. 겹줄 긋고 예외 그렇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시요 288번을 봐. 288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죠.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 줄고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 필요 없어. 가격으로 부합을 따지는 게 아니죠. 부합이냐 아니냐는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맨 끝에 취득한다. 2번은요 동산끼리죠. 동산끼리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부합 당시 맨 끝에 공유. 3번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됐죠. 그럼요 우리 봐 여기 토지 건물 임목 명의망목 농장 우리가 토지 위에 뭐가 있죠? 우리 이런 부동산 할 때 어떻게 말해? 우리 부동산 할 때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가죠.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토지에 정착이 되는 것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뭐가 있다? 토지에 정착이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 뭐가 있어? 건물 뭐라 한다?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되는 거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 농작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지 건물 임목 명방 농작물 토지 이렇게 5개 됐죠? 독립한 부동산이란 말이죠. 독립한 부동산이다.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이제 4번이죠? 자요 권원이 없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줄고요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뭐가 된다? 토지의 부합.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 없다. 토지의 부합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요 비교해야 될 거 옆에 옆줄 긋고 무단 경작한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 이렇게. 그 다음 몇 번이죠? 5번이죠?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권원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 봐봐.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은 뭐가 아니다? 맨 끝에 독립성은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맨 끝에 써주잖아요. 그렇게 나온다고. 독립성은 부합이 아니다. 또 써. 구성 부분 X.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죠?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292번 한번 봐봐. 292번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이렇게 돼 있나요?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주물의 사용이 아니고 상용에 이바지 상용이라는 것은 항상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바지 하고 있어도 종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원칙이었어. 가로 열고 닫고 원칙.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 주물 맨 앞에 주물 동그라미 해봐. 1번에 주물 알겠죠? 주물은 뭐냐? 주유소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종물이죠. 여기 봐봐. 주유소는 주물이죠. 주유소의 주유기는 뭐다? 종물이에요. 알겠죠? 종물 이렇게. 여러분 주물과 종물이 뭐예요? 여러분 주유소는요 반드시 주유기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주유기 없어도 주유소 하는 데 있어. 시골 같은 데 가면 드럼통에 돼가지고 기름 파는 데 있어 없어?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 기름집 이렇게 써졌죠. 그거 주유소 아니에요 주유소. 알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데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없어? 없죠.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유기가 있어야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죠. 알겠죠? 그러니까 종물은 뭐냐? 주물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다른 말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봐, 횟집 있죠. 또 뭐죠? 횟집. 횟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족관 있어야죠. 수족관 건물이요. 수족관 건물. 수족관 건물이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죠. 여러분, 횟집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 하나는 고기가요 팔딱팔딱 거리면서 뛰고 있어. 하나는요 뭐가 없다? 수족관이 없어. 횟집이 있네. 그러면 가족을 데리고 여러분요 횟집에 고기가 보이는 집을 가겠어? 고기가 안 보이는 집을 가겠어? 보이는. 그게 바로 뭐예요? 횟집은 반드시 횟집에 이러면요 수족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 올 때마다 제주도 해녀들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물속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횟집 해줄 수도 있죠. 반드시 수족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수족관이 없는 집은 안 간단 말이죠. 수족관이 있는 집을 가지. 그러니까 뭐다? 횟집이 주물이죠.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있으면 더 좋다? 수족관이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이 수족관을 횟집의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물의 상용에 알겠죠. 그다음 2번요.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봐봐요. 여기 보면 주유소를 팔 때 뭐도 같이 팔아야 돼요? 주유기도 같이 팔아야 되죠. 그래서 달리 정하면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는데 3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줄곧 주물 그 자체의 이용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 줄곧 그걸 뭐다 써? 호텔 그 다음에 옆줄 긋고 그 다음에 방에 설치된 컴퓨터 그 다음에 세탁기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 누구한테요? 건물에 호텔 건물에 필요해요? 사람한테 필요해요? 사람한테 이용자한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종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종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4번은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도 줄곧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쓸모없다 이 말이죠. 써 이퀄 독립성 X 이퀄 부합이다 이 말이에요. 부합. 그러면 누구의 소유다? 원래의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알겠죠? 그것을 부합물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비로소 중축된 부분은 그것이 부합된 것으로부터 부합 경계 목적물로 감정평가되지 않는 이상 경락이는 중축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려서 취득한다. 알죠?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봐봐. 우리가 일단 부합이 되면 독립성이 없죠. 여기 봐봐. 1층에요. 1층에 갑이 있는데 여기다가요 A라는 사람이 저당을 잡았어. 저당권. 그래서 2월 1일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저당 잡았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이 건물 전체가 경매가 되죠. 그런데 여기요. 여기 2층을 여기 이 사람이 중축을 해서 중축했는데 이게 독립성이 없대. 독립성이 없으면 어디까지가 갑의 거죠? 어디까지가? 1층만 갑의 거예요? 2층까지예요? 2층가 여기 전부가 다 누구 거다? 갑의 물건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서 갑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층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쳤는데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2층까지 미친다 이 말이죠. 이런 한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기 경매당하기 전에 저당 잡기 전에요. 건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졌어. 먼저 저당을 잡았어. 돈 빌렸어. 그리고 나서요 경매되기 전에 벽지를 실크 벽지로 싹 새로 갈았어. 알겠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벽에다가 실크 벽지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가 됐어. 경매가 되면은 실크 벽지는 빼고 경매가 돼요? 그거 포함해서 경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독립성이 없는 것은 그것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냐 안 되냐. 즉 벽지를 새로 발랐으니까 가격이 더 싸냐 비싸냐 그건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조건 우리 아까 말했죠. 돈의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죠. 그럼 무조건 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다 경락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다? 우리가 나중에 나와 저당권에서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봐봐 292번에요 292번에 2번 봐봐 2번 맨 끝에 뭐라 나왔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요 여기서 봐봐 주유소에다가요
주유소 내에다가 저당을 잡아. 돈 빌리면서. 그럼 아무 말 없이 저당을 잡죠. 주유소. 그럼 어떻게 되냐? 주유소뿐만 아니라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종물이라고 그랬죠.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저당을 잡을 때 주유기는 제외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특약이죠. 그럼 그걸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유기는 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없으면 주유소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당연히 어디에 미쳐? 주유기에 당연히 미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그 나중에요. 왜 우리가 뭐에 나오냐? 법조문에 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말한다. 첨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강의 노트 106페이지. 강의 노트 106페이지가 여기가 공동소유죠. 여러분 이것은요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